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썼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비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일부를 가지고 이 대통령의 자격 또는 대통령의 조건, 나 홍준표 말고는 없다는 취지의 그런 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홍준표가 자기가 왜 한동훈 비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썼는데 이것조차도 정말 설득력이 없다. 이것조차도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봤을 때 홍준표의 일방적인 주장,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 이것도 우기기 또는 떼쓰기란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홍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대선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 당시 민심에서는 내가 10% 이상 앞섰으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10%가 아니라 10% 포인트입니다. 10%하고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정치권에 들어온 199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8년 동안 정치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론조사에 쓰이는 이런 단위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쓰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자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갑툭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의 온라인상 속어인데, 이게 비슷한 표현은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뭐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건 이 홍준표의 표현이 상당히 위험한 표현을 썼다 그겁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2021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붙었던 그거를 갖다가 먼저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갑툭튀라는 건 듣보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가 뜻이 거의 일맥상통한다. 근데 앞에가 중요합니다. 뭐라 썼습니까? 또다시라고 했습니까? 또다시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그런 갑툭튀가 튀어나왔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그때 당시엔 윤석열이라는 갑툭튀가 나와서,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갑툭튀가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갑툭튀라고 운운한 것이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비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정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쩐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이렇게 밀착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왜냐? 그냥 제가 관찰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 차기 대권에 욕심은 있는데 지지율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그리고 이 차기 정권 창출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이렇게 밀착해서 뭔가 차기 대권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뭔가 이 편드는 것 같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갑툭튀라는 표현을 쓴 듯한 그 문맥상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알리고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 전에 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뭐였습니까? 갑툭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윤석열이라는 갑툭튀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한동훈이라는 갑툭튀가 또다시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알리고 있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국어 수능 언어 영역 강사가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무슨 곡해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속셈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밀착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윤석열 조롱이라고 해야 될까, 모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윤석열과의 경쟁에서 민심에선 내가 앞섰다, 여론조사에선 내가 압도적으로 홍준표 표현에 따르면 10%, 제가 표현하는 거에 따르면 10%포인트 그렇게 앞섰습니다. 근데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그 멍청한 당원들 때문에, 윤석열 선택한 그 멍청한 당원들 때문에 내가 아깝게 졌다.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홍준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년, 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나 정치권에 들어온 지 28년 동안 나 국회의원 5번 했고, 여당 대표했고, 야당 대표했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 했고, 대구시장 했고, 나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여야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간접적으로 지금 암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이런 인물인데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몰라봤다. 그 홍준표 시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알도 없는 정당. 그 정당 그이란 그 법인 자체가 배알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그 구성원,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지지층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알도 없다고. 배알도 없고 보는 안목도 없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이 말이야, 윤석열이라는 갑툭튀를 띄워줘가지고 나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안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이 자꾸 자기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아깝게 졌다, 또는 이 안목이 부족한 국민의힘 당원들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민심에서는 내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통계를 봐도 정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짙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왜 홍준표를 지지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저 당에서 가장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밀어줘서 저 사람이 본선에 올라왔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할 수 있다, 이런 계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의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로 이 그때 당시 대선 경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꽤 앞섰습니다.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7.94, 홍준표 48.21이었습니다. 10%포인트 앞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심에서 윤석열 57.77, 홍준표 34.80, 윤석열 후보가 23%포인트 앞서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47.85, 홍준표 41.50, 한 6%포인트 차로 앞서서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이게 아깝게 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민심은 내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그런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본격적인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021년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홍준표가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막상막하의 그런 경쟁력을 보였다, 그래서 실제로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10%포인트나 앞섰다. 그러면 이 말은 홍준표의 주장에 따르면 뭔 말입니까?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한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방선거가 끝난 그 다음에 바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서 그런 조사가 진행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홍준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 본선에서 윤석열과 붙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전체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권에서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고 박근혜 후보가 아주 석패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뭐 그 당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그 한나라당, 그 이후에는 새누리당, 여기에 그냥 대선 후보입니다. 사실상 경선이란 건 형식적으로 치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까운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한 57%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이 2등을 했습니다. 한 21.5%. 그리고 이재명이 3등을 했습니다. 21.2% 정도. 안희정과 이재명 거의 뭐 비슷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희정은 날라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에서는 지지율이 누가 높겠습니까? 이재명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이 사람은 뭐 평생을 사법 리스크를 달고 다니니 안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갑자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해서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은 지지율이 어땠느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뭐 완전 국민 경선인가? 국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00%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뭐 장난이 쳤는지 안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재명이 한 21% 정도의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니 해도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로 따져본다면 뭐 반반 따져보면 대략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이재명은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취임 2주년 그때쯤에 시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가 바로 황교안 28%, 그 다음에 이낙연이 아마 24%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3등이 바로 이재명 1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 지지율 11% 정도 나옵니까? 아니면 두 자릿수라도 기록합니까? 아니면 한 자릿수지만 10%에 가까운 그 정도의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다 마찬가지였듯이 대선 경선에서 아깝게 졌든지 간에 아니 큰 차이로 졌든지 간에 그 직후 그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는 이 당의 차기 유력 주자로, 그 다음에 지지율 1등 이런 걸 기록했는데, 2등 이 정도를 기록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 정도의 위치가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시행된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이재명이 대선 주자 지지율 1등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한 29%인가 8%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2등이 누구였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 여당에서 지지율 1등이었습니다. 한 24%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세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처절하게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이 된 사람과 막상막하에 그런 경쟁을 했고 정말 아깝게 졌다.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지율을 기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당에서 지지율 1등을 기록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홍준표는 대체 어디로 갔냐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던 홍준표와 대구시장 홍준표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홍준표를
대선 경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단체로 이민 갔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역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자랑이나 된다는 듯이,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아깝게 졌다는 듯이, 그걸 갖다가 마치 국민의힘 당원 또는 지지층이 정말 이 배알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선택 안 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홍준표의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1월 달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2주차 홍준표 3%, 2%, 2%, 2%, 2%, 2%, 1%, 2%, 2%, 6%.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대선 경선이 있을 때쯤입니다. 6%, 12%, 15%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7%, 그리고 2022년 6월 2주차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시행된 겁니다. 홍준표 6월 2주차 5%, 그 이후에 4%, 4%, 5%, 5%, 3%, 3%, 4%, 4%, 3%, 2%, 2%, 3%, 그리고 이번 5월 2주차 3%입니다. 여러분 대선 때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치권을 봐왔던 여러분들의 그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는 이 홍준표의 지지율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반면에 이 갑툭튀 한동훈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툭튀 한동훈은 2022년 6월 2주차 때 지지율이 4%였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보다 1%포인트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한동훈 9%, 홍준표 4, 한동훈 10, 홍준표 4, 한동훈 11, 홍준표 5, 한동훈 11, 홍준표 5, 한동훈 12, 홍준표 3, 한동훈 14, 홍준표 3. 뭐 계속 13, 14, 16, 4, 22, 3, 23, 2, 24, 2, 15, 3, 17, 3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갑자기 등장한, 갑자기 부상한 인물은 맞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과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지지세를 갖췄는가? 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이라는 인물만 속된 말로 제낀다면 차기 대선 후보는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과연 그게 정말 근거 있는 희망인 것인가, 아니면 근거가 없는 망상인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닌데 아까 지지율 1등을 기록했다는, 이제 이 여당에서 지지율 1등을 기록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패배하거나 또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오세훈이 잠깐만 저기 오세훈이 있었네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뭐나 그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오세훈의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주차 지방선거 직후에 오세훈 10%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1등입니다. 근데 오세훈도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 10%, 4%, 2%, 3% 바로 그 직후부터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10%, 4%, 2%, 3%, 4%, 그 다음에 2024년 들어서는 1%, 2%, 2%, 1%, 이번 5월 2주차에는 2%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을 갑툭튀 문재인의 사냥개 정치 아이돌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에 정치인의 성적표는 뭡니까? 지지율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는 홍준표 지금 지지율 얼마입니까? 3%. 그 다음에 오세훈 얼마입니까? 2%. 그리고 안철수 얼마입니까? 2%. 그렇습니다. 대체 그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홍준표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요새 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만 안철수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그리고 뭐 오세훈 요새 몸 풀고 다닌다 무슨 뭐 대권 시동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자기 실력을 쌓고 자기를 국민들한테 더 알리고 자기 지지율을 올릴 그런 방안 전략을 모색해야지.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게 비난해봤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 이렇게 물어봤자 본인들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정치적 언행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마치 홍준표가 자기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뭐나 된다는 듯이 마치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듯이 자기가 민심에서는 윤석열을 앞섰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니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 다 외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뭐 외계로 떠났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푹 꺼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아니 그 홍준표가 이 홍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지지세가 사라졌다는 거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란 인물을 판단할 때는 이런 통계도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